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채은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가상인체를 이용한 의약품 발굴에 대해 연구한 케이스 최초 구형서 문경민, 이채은, 임유섭입니다. 발표는 서론, 연구 내용,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신약이 시장에 나오는 데는 약 10여 년이 걸리고 3조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신약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구축한 코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특정 질병에 대한 약효를 분석하고 약물 질병 연관성이 높은 약물 후보군을 탐색하고 이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집중 연구 기간에 진행한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약물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질병을 선정했고 코코넛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질병을 치료할 것으로 예측되는 약물 후보군을 골랐습니다. 이후 코다 네트워크를 사용해 골라낸 약물 후보군 중 메커니즘을 분석한 약물을 선정하고 이 약물 효과를 분석한 뒤 사이토스케이프라는 앱을 이용해 약물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관심 질병 선정 단계입니다. 코다 네트워크를 통해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기존에 치료제가 존재해야 하고, 둘째, 외부에서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아니어야 하며, 셋째, 발병 원인이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발병 메커니즘과 현존하는 약물에 대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당뇨병을 관심 질병으로 선정했습니다. 당뇨병은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대사질환입니다. 간은 음식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고 이 포도당은 혈류로 방출됩니다. 이때 건강한 사람은 혈당 수치가 인슐린에 의해 조절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혈액에서 체내의 세포로 이동해 연료로 사용되게 하는 호르몬으로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을 생산하더라도 이 인슐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혈당이 세포로 효율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게 됩니다. 당뇨병은 대표적인 성인병이고 청년층과 청소년층에도 많이 발병되며 다양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질병에 비해 처방이나 치료 약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질병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연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과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베이스 또 코다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약물 후보군 선정 단계에서는 코코넛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했습니다. 코코넛은 천연물 데이터베이스로 효능, 처방, 약제, 성분, 표적에 대한 정보와 이들의 연관성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방대하게 존재해 다루기 쉽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는 약물 후보군 선정을 위한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워 각 가설에 맞게 분석을 진행했고 추가로 데이터를 더 쉽게 가공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SQL이라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설에 맞는, 즉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QL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코코넛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저희는 이 표를 참고했습니다. 코코넛에는 총 7개의 엔티티 표가 존재하고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SQL을 이용해 코코넛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성분과 질병의 관계가 나타난 데이터로 성분 ID, 질병 ID, 성분이 질병에 미치는 효과, 정보 출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물 후보군 선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인 코코넛과 이걸 다룰 수 있는 SQL이라는 도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코다 네트워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코다 네트워크는 여러 생물학적 관계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약물의 효능을 예측하고 작용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중 이 Effect Prediction, 즉 약물의 효능 예측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Effect Prediction은 RWR 알고리즘, 즉 Random Walk with Restart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RWR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상에서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게 영향력을 퍼뜨리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쓰이는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행렬로 표현하는데 노드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1,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0을 값을 부여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 열의 합이 1이 되게 바꿔줍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의 값을 주변 노드들에게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네트워크의 행렬과 시작점의 노드의 벡터를 곱해주게 됩니다. 한 번 곱할 때마다 시간이 흐르게 된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시작점의 노드를 곱할 때마다 계속 특정 값을 더해주게 되는데 이건 시작점을 각인시켜주기 위한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곱하다 보면 특정 값에 도달하게 되고 이 값으로 약물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전남과학고등학교 구영서입니다. 지금부터는 가설을 설정해 약물 후보군을 선정하고 각 가설에 따라 약물 메커니즘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비네이션 드러그란 하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함께 사용된 약물을 말하는데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컨비네이션 드러그의 성분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첫 번째 가설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당뇨병과 비슷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의 성분도 당뇨병 치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세웠습니다. 연구 1입니다.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물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코코넛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이용하였습니다. 각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성분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상위 5개의 성분이 질병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예상 치료 성분으로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분들은 이미 선행 연구 사례가 있어 코드 네트워크를 통해 예측한 메커니즘과 현재까지 밝혀진 메커니즘을 비교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써 컨비네이션 드러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당뇨병에 준 영향이 비교적 큰 메트포르민에 관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코코넛에서 다음과 같이 메트포르민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추출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PRKAB1, ETFDH, GPD1으로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사이터스케이프를 이용해 가시화한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약과 표적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드러그 뱅크에 등록된 PRKAB1의 기능인 단백질 키네이스 활성화가 네트워크에도 나타났고 또한 ETF 기능인 금속이온 결합과 같은 영향이 네트워크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PT-1이 전자전달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표현되는 것으로 호다 네트워크에 의한 메커니즘 예측이 정확도를 갖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임진섭입니다. 지금부터 가설 2에 해당하는 연구 과정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과 비슷한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당뇨병을 치료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서 저희는 우선 당뇨병과 비슷한 질병을 선정했습니다. 당뇨병은 내분비 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분비 질환 6개를 선정하였고 당뇨병 합병증 4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내분비 질환은 당뇨병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인슐린과 관련된 질병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코코넛에서 각 질병의 질병 코드를 조사하였습니다. 코코넛 데이터베이스에 SQL 코드를 입력하여 당뇨병 관련 질병에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고 전체 질병 중 당뇨병 관련 질병에 연관된 비율이 가장 큰 성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방금 전에 코드의 실행 결과입니다. 카운트 1은 각 컴파운드가 저희가 선정한 10개의 당뇨 관련 질병에 연관된 개수이고 카운트 2는 각 컴파운드와 연관된 모든 질병의 개수, 프로포션은 카운트 1을 카운트 2로 나눈 값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라는 컴파운드가 있고 이 컴파운드가 8개의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 질병 1과 질병 3이 당뇨 관련 질병에 해당한다면 이 컴파운드의 카운트 1은 2, 카운트 2는 8, 프로포션은 0.25인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카운트 1의 최대값이 10인데 카운트 1이 10인 컴파운드가 많습니다. 따라서 프로포션이 높은 카운트를 최종 약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설 2의 약물 후보군입니다.
코다의 컴파운드 이름 또는 컴파운드와 연관된 유전자 이름을 입력하여 각 약물 후보군을 분석하였습니다. 약물 후보군을 코다를 통해 분석한 결과의 예시입니다. 저희는 코다 분석 결과의 수백 개의 질병 목록에서 당뇨병을 찾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왼쪽의 숫자는 순위, 가운데는 질병명, 오른쪽은 점수입니다. 순위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약물 후보군이 해당 질병을 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표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와 문헌조사를 통해 저희는 최종적인 약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케톤 바디스는 당뇨병에 걸렸을 때 많아지는 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세 번째 약물 후보군은 트라이글리세리드인데 이는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므로 인체에 유해하여 제외하였습니다. 슈퍼옥사이즈는 활성산소이므로 인체에 유해하여 제외하였습니다. 남은 것은 첫 번째인 MNTBAP와 LPS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MNTBAP가 비만 생쥐 모델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논문에 근거하여 MNTBAP를 최종 약물로 선정하였습니다. MNTBAP와 연관된 유전자 37개로부터 당뇨병까지의 모든 숄티스트 패스를 추출한 네트워크를 사이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시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시화한 네트워크는 너무 복잡합니다. 따라서 필터를 적용하여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유전자만을 추출했습니다. 그 결과 HIF1A, RELA, MAPK1, MAPK3가 핵심 유전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필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필터인데 필터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오른쪽처럼 매우 많은 노드가 존재하여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필터의 범위를 바꾸어 주면 오른쪽과 같이 노드의 개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네트워크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터는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는 네트워크의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석할 수 있는 값입니다. 종류에는 betweenness, closeness, degree, in-degree, out-degree가 있습니다. betweenness는 다른 노드 사이의 경로에 특정 노드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중간에 등장하느냐를 나타내는 값이고 closeness는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다른 노드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나타낸 값입니다. 경로가 짧을수록 closeness의 값이 커집니다. 디그리는 특정 노드와 연관된 엣지의 수이고 인디그리는 특정 노드로 들어오는 엣지의 개수, 아웃디그리는 특정 노드로 나가는 엣지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를 조절함으로써 가시화할 네트워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과 포도당의 연관이 깊으므로 저희는 그 후 이 4개의 유전자를 인풋 유전자로 하는 네트워크와 인슐린 및 포도당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각각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는 4개의 핵심 유전자를 인풋 유전자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파란색 사각형이 유전자와 질병 등을 나타내는 노드이고 이 노드를 연결하고 있는 선들이 노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엣지입니다. 위쪽의 4개의 노드가 핵심 유전자에 해당하고 가장 아래에서 엣지가 모이는 곳이 당뇨병입니다. 이를 통해 핵심 유전자에서 당뇨병으로 향하는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슐린과 연관이 있는 경로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및 포도당과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선택된 두 노드는 앞서 나왔던 4개의 핵심 유전자 중 2개입니다. 이 유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두 네트워크를 통해 MNTBAP에 존재하는 핵심 유전자로부터 당뇨병으로 향하는 경로를 가시화하여 그 메커니즘을 파악해 봄으로써 MNTBAP가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를 요약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가상인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약에 사용된 물질을 발굴하는데 저희는 당뇨병에 대한 치료제를 발굴하기로 결정했고 따라서 코코넛 데이터베이스에서 당뇨병에 관련된 성분 화합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총 79만여 개의 성분 데이터 중에서 2가지 가설을 세워 10가지 성분을 선정하였고 코다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2가지 약물을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 문헌조사와 사이토스케이프를 이용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가시화하여 약물로서의 효능을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 성분으로 선정된 메포민은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관련 문헌을 통해 저희가 가설을 세워서 체내에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게 도출되었습니다. 저희가 세웠던 가설에
다양한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약물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선정된 성분인 MNTBAP는 관련 문헌 조사와 네트워크 중심성 척도 분석을 통해 당뇨병과 충분히 연관이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MNTBAP는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지 않았던 성분이기 때문에 차후 연구와 개발을 지속하면 치료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는 두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약물 발굴을 진행하면서 약물에 대한 실험이 직접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과 질병의 연관성을 중점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연관성이 질병을 완화시키는지 악화시키는지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를 더 철저히 조사하거나 유전자, 분자 간의 상호작용 또한 깊게 고려해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뭐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네, 학생들 소감 발표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시는 순서에 맞춰서 학생들 간단하게 한 20-30초 정도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과학고등학교 1학년 이채은입니다. 저는 우선 전문 연구진이 구축한 코다 네트워크를 실습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세운 가설에 맞게 코드를 작성하고 또 이를 수정하는 과정이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조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물정보학 분야인 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프리-URP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 과정을 밟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런 발표회를 통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연구도 같이 접하게 되어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남과학고등학교 구영서입니다. 전 진로를 고민하다가 관심을 가진 생명정보학, 바이오인포맥스라는 분야를 직접 접해보며 전공에 대해 좀 더 탐색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프리 URP를 진행하며 방과학교 수업을 빠지며 조금씩 빠져 초조하기도 했었지만 가설을 직접 세우고 전문가진들이 구축해주신 코다 네트워크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 교과목보다 더 깊은 지식과 넓은 분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뜻깊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광주과학고등학교 임진섭입니다. 직접 연구실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의 주제가 생물정보학 분야라 온라인으로 하기에 적합한 주제여서 비교적 아쉬움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조교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프리-URP 활동을 통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고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해 볼 수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경남과학고 문경민입니다. 우선 가상인체 시스템이 존재해서 우리 몸의 반응을 예측한다는 사실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해보면서 되게 멋있고 흥미로웠던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SQL이나 사이토스케이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워서 직접 다룰 수 있게 돼가지고 의미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끌어주신 착하신 조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문경민 학생이 말한 그 임수린 조교선생님, 착하신 조교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서로 만나지 못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험이 따로 필요하진 않았고 또 팀즈를 활용하니까 연구 기록이나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은 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열심히 참여해준 학생들과 그리고 진행을 도와주신 다른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